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이틀 정도 남게 되죠. 말일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해는 마무리 잘 되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미리미리 해두세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물론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스스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지만, 특히나 초보분들이 좀 많으시고 작년 2020년도에 불장을 보고 들어왔다가 뭔가 큰 성과를 좀 더 보고 싶은데 굉장히 아쉬운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남기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시는 경우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자, 어찌됐건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종목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과 산업을 분석할 때 성장성에 대한 것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주식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성장성이라는 거 안에도 조금 더 저는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데, 그 디테일하게 보는 것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전 여러분들께 수차례 공유를 해드리고 같이 함께 공부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기준으로도 이 성장성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주식으로 바라봤을 때,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라는 기업을 바라봤을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기업인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종목으로, 그렇죠? 주식으로 봤을 때,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추가적으로 좀 더 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각 1시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런저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글로벌 마켓 여러 가지를 같이 좀 분석을 해봤을 때, 항상 이 주식을 투자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장성에 대한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를 보는 기업들, 물론 진짜 적자에서 흑자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같이 동반한다? 야, 이거는요, 이 엄청난 주가 상승도 불러일으켜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HMM이 그랬죠. 순이익이 적자를 좀 오랜 시간 보고 있다가, 자, 보시는 것처럼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가 흑자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요. 적자로 마이너스 8천억 원대까지 기록을 하던 녀석이 점차 좋아지다가 1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2021년에는 6조 8천억 원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바닥에 2천원대부터 5만원대까지 폭등을 보였죠.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보시면 바닥이 6,800원대에서 24만 5,700원까지 옵니다. 이 종목도 적자를 이렇게 보다가 흑자로 대폭 전환을 보이죠.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좀 핫했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그렇죠? 이자도 충당을 못하던 기업이 흑자로 이제 깔끔하게 전환이 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재무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더 발생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죠. 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데브시스터즈, 이런 게임 종목들도 적자를 쭉 보다가 여기서부터 올해서부터 엄청난 실적을 동반해서 폭등을 보여줍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제대로 한번 진짜 긁어 먹으면 수익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맞아요. 근데 게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게임 종목이 도박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게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과 또 게임주들은 좀 뭐랄까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와 NFT 이쪽으로 같이 테마가 엮여서 새로운 생태계로 침투할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고 부각이 되었었는데,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PC게임, 그래서 PC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올 때, 그리고 모바일 게임으로 다 안착을 하고 나서는 그냥 성과 좋은 놈들만 가고 그거 아닌 이상 잘 못 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임 테마 내에서도, 게임 산업 자체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줄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밑에 자회사들이 NFT라든지 메타버스, P2E 이쪽으로 다양하게 준비해서 새롭게 런칭을 또 준비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좀 더 극대화할 것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처럼 결국에 성장성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카카오는 좋은 건 알겠지만 너무 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는 실적이 늘 지금 꾸준하게 매 분기, 그 다음에 매 년간 엄청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으로는 제격이고 매도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꺾이질 않는데 왜 팔아?
그죠? 그럼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나 추정치가 꺾여버리거나 혹은 2023년까지의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내년 2022년에 들어가서 2024년도에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조금 뭔가 퍼포먼스가 줄어들어. 이러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름폭이 조금 더 제한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못 가고 있지만 이거 이제 조만간 한번 제대로 시동을 좀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형주들 슬슬 그래도 조금씩 하나씩 테마별로 산업별로 머리를 들어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어떤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만간 또 해소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자, 은행 기업들, 우리 기존의 4대 금융 지주들 있죠. 신한,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KB, 국민, 우리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밖에 나머지 뭐 지방은행들이나 이렇게 은행들이 일단 미국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미국의 이 금융 섹터들, 금융 기업들이, 은행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출을 너무나 많이 풀었죠. 우리 제로 금리로 인해서 여신을 갖다가 여신 상품, 결국에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나친 자산 가격 폭등이라든지, 그럼 여기서 어딘가에 부작용이 더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사들여서 자산이 오르든 등등 다양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익을 한쪽에서 취한다라는 거는 다른 한쪽에서는 손실을 본다라는 소리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거래 시장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은행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부실 채권의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 어떻게 한다? 차입금. 그죠? 이 부실 채권에 대한 위험을, 충당금을 미리 확보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마련이 된 충당금은 어떻게 돼요? 충당금은 손실로 커버가 되지 않으면 남는 돈이 되고, 남는 돈은 다시 이익으로 가져가요. 이익이 발생한 데에서 일단 충당금으로 빼놓기는 하는데, 이익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요, 여기서 충당금으로 빼놔요. 충당금으로 따로 빼놓는데 이 충당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나간 게 없네? 그럼 다시 이익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근 이번 2021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예대마진이라든지 이자가 올라서 이자 오를 것에 대한 수혜 등등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모멘텀 삼아서 움직인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마련을 해놨던 것들이 이익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익이 급증을 보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익이 퍼포먼스 있게 더 붙어주냐라는 거죠. 그죠? 보세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4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1조 가까이 증가를 보였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3천억, 2천억, 여기도 한 2, 3천억대. 이제 올라가는 수준이 강도가 좀 약해지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진짜 커버가 되고 해지가 되고 득을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경기 흐름과 이런 사이클에 걸맞지 않게끔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부실 채권이 또 늘어나. 충당금 이미 이익으로 다 넘겨버렸는데 다시 부실 채권이 늘어나. 그럼 이익이 감소되겠죠. 충당금으로 또 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21년도에 이익이 급증을 보였던 이유는 충당금을 이익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은행주들이 오히려 S&P 500 지수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11개의 섹터가 있죠. 최근만 놓고 보더라도 11개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골고루 순환매를 불러일으키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요, 내년에 S&P 500 지수의 EPS 추정치 있죠. EPS 성장, 그러니까 EPS가 얼마만큼 더 오름세를 보일 것이냐, 이걸 한 7%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7%도 엄청나게 큰 수준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평소에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5%대를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2021년도를 뭐 정점이니 실적 피크니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니에요. 결국에 미국 시장은요, S&P 500 지수의 11개 섹터들의 EPS 가이던스가 7%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1개 섹터 중에서 딱 한 개만 오히려 이 7%에 걸맞지 않게 전망이 나온 게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은행 섹터예요. 금융 섹터입니다. 나머지 10개는 전부 다 EPS 증가세가 가파를 것, 지금 현재 추이를 이어갈 것,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좋은 컨센서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금융 섹터는 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 이렇게 좋아진 거는 맞는데, 여기서 충당금을 커버해서 이만큼의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는 앞으로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우려감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통화량이 아직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테이퍼링 긴축을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이걸로 발생할 수 있는 어딘가 모를 부작용의 우려감,
이런 다양한 것들로 통해서 은행 섹터는 EPS 전망치를 가이던스를 좀 높게 잡기는 다소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11개 섹터가 S&P 500 지수의 11개 섹터 중에 10개를 좀 좋게 보고 있고 1개 그 금융 섹터를 다소 좀 부진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우리나라도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요? 끼치겠죠. 우리가 미국보다 지금 금융 섹터, 이 금융 생태계가 더 훌륭한 게 있냐 없냐. 저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아직은. 그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카카오뱅크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이익 퍼포먼스가 큰 것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그냥 숫자로 한번 보실 수 있게끔 대놓고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좌측에 있는 재무제표가 하나금융지주고요. 우측에 있는 재무제표가 카카오뱅크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장성을 좀 보자라고 했죠. 얼마만큼, 몇 퍼센트 정도. 주식은 자꾸 이 퍼센트를 갖다 들이밀어요. 예상 대비 얼마나 좋았냐, 혹은 전년 대비 얼마나 좋았냐,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좋았냐, 직전 분기 대비 얼마나. 대비라는 말을 자꾸 갖다 붙여요. 예상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직전 분기 대비. 자꾸 대비를 해요. 왜? 주식에서 왜 자꾸 대비라는 말을 쓸까요? 얼마만큼 성장을 했냐 이거예요. 네가 이번에 더 잘한 만큼 주가에 프리미엄을 붙여주겠다 이겁니다. 잘한 만큼 상을 줄게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금융지주 한번 볼까요? 이번에 3조 8천억 원에서 4조 4천억 원까지, 그래요, 뭐 6천억 가까이를 더 이익이 발생을 했어. 2021년에서 22년까지 얼마나 늘어나요? 약 1,000억, 1,300억, 1,200억, 그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올라가요? 얼마 안 올라가요. 근데 카카오뱅크 보세요. 밸류가 비싸다 뭐다 이야기하죠. 자,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 28조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어제 기준 13조예요. 자, 28조의 밸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를 비싸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만큼의 고성장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 플랫폼에 대한 값어치. 지금 얘네들이 하나금융지주가 은행 창구에서 열심히 대출 내주고 돈 풀고 돈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과 카카오뱅크가 비용을 최소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금융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카오뱅크라는 플랫폼 자체로 단순하게 여신 상품만이 아닌 중개 상품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이걸로 벌어들일 돈의 규모만 1대1로 놓고 봤을 땐 당연히 하나금융지주가 더 높은 밸류를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플랫폼에 대한 잠재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 녀석이 2023년도에 고작 7,666억 원의 영업이익만 지금 가이던스가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와 2023년도에 대략적으로 4조 2천억 가까이의 이 영업이익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가 2배는 더 높은 값어치를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뭐다? 이 성장성이다. 성장성. 토스뱅크가 8조에서 얼마인가요? 20조인가요? 뭐 30조인가요?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이거 토스뱅크 상장되면 판 다시 짜야 됩니다. 다 뒤집어집니다. 하이브 비싸다고 난리였어요. 하이브 상장될 때 글로벌 엔터사들 여기다가 준 적 없는, 여태껏 엔터사에다가 맞춰준 적 없는 멀티플을 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선두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그죠? 물론 하이브와 뭐 SM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이나 이익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는 물론 나지만, 그죠? SM 같은 경우 1.7조 정도 어제 기준으로, 오늘 하이브는 14조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차이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보세요. 얘 지금 시가총액이 9배, 8배 차이 나는데 이거 보세요. 이익이나 이런 부분 보면. 그죠? 그래서 결국에 주식은 성장성, 그리고 주식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 거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냐,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핵심 포인트다라는 점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뻔한 스토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건 맞지만 지금은 뻔해요. 이 성장성, 카카오의 성장성이 좋다라는 거는 너무 뻔합니다. 그래서 그 뻔한 게 깨지는 순간 주가는 크게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대폭락은 아니죠. 왜? 밸류는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은행 종목들 내에서도 조금 우회적으로 다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을 중심 삼아서 종목들을 분석을 하시고 서치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관점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와 우리 VIP 회원님들은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로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서킷은 오늘도 또 말아 올리고 있죠. 뭐 빨아먹을 때까지는 끝까지 뽕을 뽑아 먹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열심히 챙겨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성장성에 대한 것을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바라보실 때 이거 되면 좋대 하지 마시고요. 이거 되면 좋대, 이거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매매하실 거면은 뭐 아무 종목이나 사죠. 다 되면 다 좋아요. 됐는데도, 이게 됐는데도 안 좋으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고장난 거죠. 근데 되면 좋대라고 보지 마시고, 이거 이미 좋대, 이거 이미 좋은데 정말 공격적으로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 좋은데 더 좋아질 것 같아,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쉽게 말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VIP님들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100% 이제 한 12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수익률이. 이건 이제 중간에 보내주신 거고 아직 매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 그래서 120% 가까이 지금 수익권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연말이고 해서 여러분들 이번 이제 연말에 또 대주주 가세요권으로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좀 눌러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뭐 많아요.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 핵심적인 종목들, 내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전문가의 목표는 내년에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계좌에 적어도 100% 이상의 수익을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최소 3개에서 5개까지는 여러분들 계좌에 찍어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막차 탄다라는 생각으로 이벤트 빠르게 참여하셔서 좀 VIP방에 오셔가지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만원이면 업계 최고로 저렴한 가격대고요. 이 44만원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2만원 회원님들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돈들을 계속해서 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죠? 한 종목으로 뭐 44만원 리딩 받고 1700만원, 6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저는 이거 돈 더 번다고, 여러분들이 돈 더 번다고 저한테 더 들어오는 거 없어요. 그냥 많이 벌어서 많이 배 터지게 잡수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벤트 진행 중일 때 꼭 참여해 주시고, 지금 저렴하게 보이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바로바로 편입을 하셔야 돼요. 더 싸게 해야 복리 효과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더 쉽게 누릴 수가 있어요. 기회 놓치지 말고 빠르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25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